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터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다. 그러면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계시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다른 스마트 기기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인터넷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TV를 가지고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런 인터넷은 TCP/I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그렇게 이제 연결된 그런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된 광범위한 그런 컴퓨터 통신망을 보고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TCP/IP라는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했는데, 이 TCP/IP가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이에요. 해서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을 한다, 그 얘기는 이제 통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신을 한다, 그 얘기는 상대방과 내가 뭔가를 주고받고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편지를 만약에 주고받고 하고 싶어요.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뭘 적어야 돼요? 편지 쓸 그 내용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편지 봉투에다가 뭘 적어요?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주소를 적죠.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친구 집 주소를 몰라. 그러면은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마다 각각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를 보고 우리가 무슨 주소라고 한다? IP 주소라고 하더라. IP 주소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 IP 주소 좀 살펴보자고요. 자, IP 주소다. 그러면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자원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그런 고유한 주소를 보고 우리가 IP 주소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우리가 IPv4를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IP 버전 4번이에요. 4번을 쓰고 있는데 이 IP 주소 V4, IPv4라는 아이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2비트다. 그러면 숫자 32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P 주소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쓰는 거죠. 컴퓨터는 숫자를 몇 진수를 사용해요? 2진수를 사용하죠. 그러면 2진수다. 그러면 0과 1, 이 두 개의 숫자를 보고 우리는 2진수라고 하는 거고, 2진수 0과 1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들을 총 32개를 쓰면 그게 IPv4라는 인터넷 주소예요. 그러면 0하고 1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0이죠. 그러면 인터넷 주소 중에 가장 작은 주소는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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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4라는 이 주소 중에서 가장 작은 주소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주소는요. 이진수 중에 가장 큰 숫자가 1이니까 1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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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이렇게 1을 32개를 쭉 쓰면 이거는 IPv4 그 주소에서 가장 큰 주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숫자들, 그 숫자들이 싹 다 IP 주소예요. 그러면 지금 0 32개 쓰고 1을 32개 쭉 썼는데 이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냐? 약 42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되게 적어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큰 숫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 범위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숫자도 맨 처음에 사람이 쓰는 숫자도 0이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은요 2요. 그 다음은요 3이요. 그 다음은요 4요. 하고 계속해서 1씩 증가하죠. 그것처럼 요 IP 주소라는 것도 0 32개 쭉 쓰면 이게 첫 번째 IP. 그러면 두 번째 IP,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0 8개 쓰고 0 8개 쓰고 0 8개 쓰고 0 8개를 쭉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1 증가시켜서 맨 마지막에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두 번째 주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0 8개 0 8개 0 8개 쭉 쓰고 마지막에 0000 00 10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요게 이제 1 증가시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1이 32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씩 증가시키면 그게 약 42억 개라는 그 얘기요. 그래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소를 쭉쭉 써놓으면 이거를 사람들이 읽고 쓰고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만약에 이 가장 작은 주소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IP 주소고 그 다음에 32개 쭉 쓴 게 이게 개똥이네, 옆집에 사는 개똥이네 IP 주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개똥이랑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개똥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니네 집 인터넷 주소 뭐야? 물어보니까 개똥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 인터넷 주소는 말이야 11111111111 하고 쭉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1이 몇 개야? 뭐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IP 주소, 이런 숫자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읽기도 불편하고 쓰기도 불편하고 알아듣기도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8개씩 전부 다 잘라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해서 8개마다 중간중간에 점을 찍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Pv4라는 이 주소는 총 32비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몇 비트씩 잘랐다. 8비트씩 잘랐다. 잘라서 중간중간에 뭐를 찍더라? 점을 찍더라.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해요. 해서 32비트인데 8개마다 점을 찍어 놓으니까 여기 첫 번째 덩어리죠. 여기 두 번째 덩어리, 여기 세 번째 덩어리, 여기 네 번째 덩어리하고 덩어리가 몇 개 생긴다? 4개가 생기더라. 해서 8비트 잘라서 4개의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된 게 우리 IPv4라는 이 인터넷 주소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기 편하게 잘라놓긴 했는데 또 제가 우리 집에서 개똥이한테 전화해서 야 니네 집 인터넷 주소 뭐야 물어보니까 얘가 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집 인터넷 주소는 말이야 1111111.11111.11111.11111 하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도 불편하죠. 왜? 점까지 읽어줘야 되니까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읽고 쓰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10진수로 바꿔서 이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IPv4라는 이 인터넷 주소예요. 자, 그러면 IP 주소 좀 더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주소 봤을 거예요. 192점, 168점, 뭐 10.0이다. 뭐 이런 주소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이 주소를 보고 우리는 쓰레기 주소라고 해요. 뭐 이 주소 하나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100만 원을 훅 던져줘요. 던져주고 그냥 출근해 버렸어요. 그럼 그 100만 원 뭘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를 내 용돈으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주소만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소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11000000 그 다음에 점 10000000 점 00000000 점 00000000 이런 주소가 있다고 하자고요. 자, 이 주소가 10진수로 얘는 192고요. 192점, 얘는 이제 128점. 그 다음에 0.0번 그 주소입니다. 10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2진수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IP 주소만 주게 되면 이 IP 주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IP 주소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서브넷 마스크라는 아이가 나와야 돼요. 요 SM이 서브넷 마스크요. 서브넷 마스크 그렇게 읽어요. SM을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서브넷 마스크는 뭘 하는 거냐? 내가 쓸 수 있는 거랑 쓸 수 없는 거랑 그걸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우리 서브넷 마스크예요. 이 서브넷 마스크도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수로 돼 있어요. 이진수 그럼 0하고 1이 있겠죠. 1로 표현된 거는 쓰지 마. 그거고요. 0으로 표현된 거는 너 써.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4개 점 하나 둘 셋 넷 4개 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IP소를 이렇게 주고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주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쓰지 마. 이거 하나만 써. 그리고 나한테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 만약에 전부 다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네 번째 덩어리하고 IP소는 총 4개의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덩어리는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전부 다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덩어리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마. 두 번째 덩어리도 너 손대지 마. 쓰지 마. 세 번째 덩어리 이것도 정해진 대로 그냥 써. 네가 마음대로 고쳐서 쓰지 마.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덩어리를 보니까 다 0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한 덩어리는 내가 IP 주소를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P소를 쓸 때 요 한 자리에다가 10진수를 봤을 때 요 한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그 숫자를 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요 자리에 0을 쓰든 1을 쓰든 2를 쓰든 200을 쓰든 158을 쓰든 192를 쓰든 254를 쓰든 230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거 요 세 덩어리죠. 요 세 덩어리는 서브넷 마스크가 전부 다 1이니까 앞에 거 세 개는 손대지 마. 대신에 마지막 거 한 덩어리 네가 알아서 써. 그리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IP소는 0번부터 255번까지 있기 때문에 나는 총 몇 개의 주소를 쓸 수 있다? 256개의 주소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점, 128점, 지금처럼 0.0 그리고 얘를 보고 슬래시 24 하고 이렇게 슬래시 24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슬래시 2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요 슬래시 24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슬래시 24가 여기 서브넷 마스크 보세요. 여기 1의 개수가 총 몇 개요? 8개 있죠. 여기도 8개가 있고 여기도 8개가 있어요. 뒤에는 1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888 해서 다 합치면 몇 개다? 24개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부터 24개 빼고 나머지 거 네가 알아서 써.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원 던져주면서 야 90만 원은 이거 해. 그리고 10만 원은 너 용돈 써.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90만 원은 아버지가 쓰라는 데다 쓰고 나머지 10만 원은 이제 그 용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용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슬래시 24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1을 제가 8자리를 전부 다 1로 채웠어요. 이거를 10진수로 고치게 되면 255예요. 두 번째 덩어리도 255고요. 세 번째 덩어리도 255요.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는 다 0이니까 0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이 주소를 우리가 표현할 때 192점, 128점, 128점 그 다음에 0.0에 슬래시 2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숫자로 255점, 255점, 255.0 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슬래시 24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래시 24가 나왔을 때 이거를 빨리 이런 숫자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24 나누기 8 하시면 돼요. 왜? IP소는 다 8비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누기 8 하게 되면 3하고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 덩어리를 막아놨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슬래시가 16이 나왔다. 16 그러면 얘는 몇 덩어리 막아놓은 거? 두 덩어리 막아놓은 거. 그러면 255를 두 번 쓰고 나머지는 0 써주면 돼요. 만약에 슬래시 8이 나왔다. 그러면 한 덩어리만 막아놓은 거예요. 맨 앞에 거 한 덩어리는 250을 쓰고 나머지는 싹 다 0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의 용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브넷 마스크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어떤 거는 쓰면 안 되는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 서브넷 마스크가 지금처럼 슬래시 24다, 16이다, 8이다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255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얘는 한 덩어리만 막아놨죠.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를 막아놓은 거고 슬래시 24는 세 개의 덩어리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놓은 걸 보고 우리는 막아놓은 주소를 보고 우리는 네트워크 주소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라고 부르는 거고 마지막 한 덩어리는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걸 보고 호스트 주소라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라는 거는 내가 손 못 대는 곳, 호스트 주소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 좀 보자고요. 자, IP 주소는 이제 네트워크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E 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못 쓰는 부분이요. 네트워크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네트워크 부분은 못 쓰는 곳. 몇 덩어리를 도대체 못 쓰게 해놨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5단계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A 클래스라는 거는 한 덩어리 막아놓은 거예요. 한 덩어리. 그리고 B 클래스는 2개의 덩어리를 막아놓은 거.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3덩어리 막아놓은 거예요. 요 회색 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이고 이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호스트예요. 그래서 A 클래스라는 거는 한 덩어리 빼고 나머지 다 써. B 클래스는 2덩어리 빼고 너 다 써. C 클래스는 3덩어리 빼고 나머지 거 너 써. 그렇게 이제 나누는 주소예요. 그러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3개만 놓고 봤을 때, 이 3개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마음대로 숫자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A 클래스죠. 왜 A 클래스는 앞에 거 한 개 빼고 나머지 3개를 내 마음대로 막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B 클래스는 앞에 2개 빼고 나머지 뒤에 2덩어리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C 클래스는 총 4덩어리 중에서 3덩어리는 내가 손 못 대고 마지막 한 덩어리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해서 A 클래스가 주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B 클래스, 그 다음에 C 클래스요. 해서 A 클래스는 주로 국가 단위로 이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대형 통신망, 한국에 있는 대형 통신망, SK다, KT다, LG다 해서 그런 대형 통신망 있죠. 그런 데서 사용하는 주소가 우리 A 클래스입니다. 이 A 클래스는 총 32비트 중에서 8개 빼고 나머지 거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비트 수가 총 32에서 8을 빼니까 24가 되죠. 해서 2의 24승 해서 약 1600만 개의 주소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A 클래스요. 그 다음에 이제 B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중대형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그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B 클래스라고 하는데 얘는 2덩어리 빼고 나머지 2개 쓸 수 있다 그랬죠. 총 32비트 중에서 2덩어리 못 쓰고 2덩어리만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요 한 덩어리가 8비트를 했어요. 8비트에서 2개 쓸 수 있죠. 그래서 2의 16승에서 65,536개 이만큼 주소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C 클래스는 앞에 거 3덩어리 못 쓰고 마지막 거 한 덩어리만 내가 쓰는 거예요. 해서 2의 8승에서 256개의 주소를 쓸 수 있는 게 우리 C 클래스요. 해서 C 클래스가 소규모 통신망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제 10진수로 따졌을 때 A 클래스는 주소가 0번부터 시작해서 127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B 클래스는 128부터 시작해서 191로 시작하고요. C 클래스는 192번부터 시작해서 223번 요걸로 이제 시작하는 주소를 보고 우리가 C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썼던 192점, 168점, 뭐 0.0이다. 아니면 192점, 128점, 0.0이다. 그렇게 주소를 썼잖아요. 그 주소는 전부 다 192로 시작하니까 제가 쓴 주소가 C 클래스 주소예요. 만약에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점, 10점, 10점 뭐 1이다. 이런 주소가 있을 때 얘는 10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주소 거다? A 클래스 거다. 왜? A 클래스는 0부터 127, 요 사이의 숫자로 시작하는 거. 그 주소가 A 클래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150점, 125점, 그 다음에 170점, 뭐 2번이다. 이런 주소가 있다. 그러면은 앞에 첫 번째 숫자를 보니까 150번으로 시작하죠. 150번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주소는 이제 B 클래스 거예요. 아니면 200점, 230점, 7.0이다. 이런 주소가 있을 때 첫 번째 숫자 보니까 200으로 시작하죠. 200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C 클래스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 클래스도 있고 E 클래스도 있어요. D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주소를 보고 우리가 D 클래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멀티캐스트용 주소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 통신을 많이 하죠. 화상회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주소. 그게 이제 D 클래스고요. E 클래스는 이제 실험적 주소예요. 공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실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그 주소를 보고 E 클래스라고 해요.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요 A, B, C 클래스 있죠?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브네팅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눠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서브네팅이라고 해요. 이게 뭘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대요. 네트워크 구성한다 그 얘기는 회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서로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100대가 만약에 새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나는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에 인터넷 주소 100개 주세요. 그리고 신청을 하겠죠. 인터넷 신청을 해야 주소를 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네팅이요.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뭘 하는 거냐? 얘는 IP 주소 계산해라. 그거예요. IP 주소를 계산해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친척집에 갔더니 저하고 제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그 친척집에 만약에 저만 갔어요. 저만 갔을 때 친척 어른들이 이제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용돈 줄 때 뭐라 그래요? 나한테 10만 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동생이랑 나눠서 써. 그리고 돈을 주죠. 그럼 나는 그 돈을 나 혼자 쓰면 돼요? 안 돼요. 동생이랑 반드시 나눠서 써야죠. 그게 서브네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할당된 네트워크, 나한테 할당돼 있는 그 돈을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 단위로 동생이랑 이제 둘이 나눠서 써야 된다 그랬죠. 나눠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서브네팅이라고 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 전산직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해서 조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산실을 새로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컴퓨터가 한 250대 정도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250대에 전부 다 이제 IP수를 다 심어놔야 전부 다 통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뭘 하겠어요? KT가 됐든 SK가 됐든 LG가 됐든 그런 인터넷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겠죠. 전화해서 이제 IP수 신청해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250대 컴퓨터를 설치할 겁니다. IP수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192점, 168점, 100점, 0번 주소, /24 하고 이 주소를 나한테 이제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 좀 잘 뜯어보자고요. 자, /가 24 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는 나누기 8 해보세요. 나누기 8 하면 이제 3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세 덩어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 쓰지 마. 두 번째 덩어리 쓰지 마. 세 번째 덩어리 쓰지 마. 마지막 요 한 자리만 네가 알아서 써. 그리고 나한테 준 주소거든요. 그러면 나는 십진수를 봤을 때는 여기다 쓸 수 있는 숫자가 0번부터 시작해서 255번까지 요 숫자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나한테 인터넷 주소를 0번부터 255까지 몇 개를 준 거예요? 256개를 준 거죠. 그래서 이 256개의 주소를 가지고 나는 이 250대한테 주소를 전부 다 나눠서 쓰면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컴퓨터한테 1번 주소를 주고 어떤 컴퓨터는 2번 주소를 주고 어떤 컴퓨터는 3번 주소를 주고 그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터넷 회사에서 준 주소는 지금처럼 이 주소를 줬지만 이 주소를 가지고 나는 250대 컴퓨터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제 주소 계산을 다시 하는 거, 여러 개 작은 단위로 다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서브네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4바이트의 IP소 중 그러고 나왔죠. 4바이트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니까 48에 32에서 32비트 주소 얘기하는 거죠. 32비트의 IP소 중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그 비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를 변경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여러 개로 이제 분할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더라. 서브넷 마스크는 각 클래스마다 다르게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말이 여기 이제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런 주소가 있을 때 그러면 /24 그러면 세 덩어리 막았다 그랬죠. 그러면 요 세 덩어리 앞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요 세 덩어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한 덩어리 나보고 쓰라고 준 거죠. 이 한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스트 주소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뭔지 호스트 주소가 뭔지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필요하더라. 자, 서브네팅의 예하고 예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좀 보자고요. 192.168.1.0/24짜리 요 네트워크를 FLSM 방식을 이용해서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누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FLSM이라는 거는 3개로 이제 나눌 때 똑같이 나눠라. 그거예요. 어떤 놈이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놈은 적게 가져가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로 나눠라. 그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그 얘기는 주소를 이제 분배를 했을 때
0번 주소 있죠? 그 0번 주소도 IP 주소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FLSM 방식은 뭘 얘기한다? 주소를 나눌 때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나눠줘라. 그겁니다. 그럼 지금 이 주소를 봤을 때 첫 번째 숫자가 지금 192로 시작하죠. 192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얘는 C클래스의 주소, C클래스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슬래시가 24인 걸 보니까 얘는 몇 덩어리 박아놓은 거예요? 세 덩어리 박아놓은 거죠. 첫 번째 덩어리 쓰지 마, 두 번째 덩어리 쓰지 마, 세 번째 덩어리 쓰지 마. 그리고 나머지 한 덩어리, 요 마지막 주소, 요 0번만 네가 알아서 써, 마음대로 써. 그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요 세 덩어리 192, 168, 1, 요 세 개 숫자는 우리가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고치면 안 되더라. 마지막 요 한 덩어리 요 0번 써져 있는 이 숫자만 내 마음대로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의 1승이 2죠. 자, 2의 2승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하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좀 보세요. 약간 말이 안 되고 약간 어거지긴 해요. 만약에 여기 물통이 요만한 게 있는데 이곳에 이제 물이 가득 차져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두 개로 이제 쪼갤 거예요. 두 개로 쪼개려면 가운데 여기 한 번만 내가 딱 막아주면 가운데를 정확하게 딱 막아주면 물이 두 개가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한 번을 더 막았어요. 한 번을 더 막게 되면 이제 물은 몇 개가 생긴다? 1, 2, 3, 4에서 총 4개가 생기더라. 그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한 번 막았더니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기더라. 두 번 막았더니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3개부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요걸로는. 해서 한 번 막으면 한 번 막았더니 2개가 되고 두 번 막으면 이제 4개가 생기고 세 번 막으면 몇 개 생긴다? 8개가 생기더라. 네 번 막으면 몇 개 생긴다? 16개 생긴다. 그거요. 그럼 내가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만약에 3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3명. 3명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막으면 2개 생긴다 그랬죠? 그럼 한 번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두 번 막으면 4개 생기죠? 4개 생기니까 돼야 안 돼? 되겠죠? 왜? 나는 3명한테 주면 돼요. 근데 두 번 막으면 4개가 생기니까 3명한테 한 개씩 나눠주고 남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7명한테 나눠주겠대요. 7명. 7명한테 나눠줄 때는 두 번 막으면 이제 4개밖에 안 생기니까 예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3번 막으면 8개가 생기니까 7명한테 이제 한 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남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10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10명한테 나눠주려면 우리가 3번 때려 박으면 얘는 8개밖에 안 생기니까 얘로 안 되겠죠. 해서 4번 박으면 몇 개 생긴다? 16개가 생기더라. 그럼 16개로 다 쪼갠 다음에 10명한테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남는 거 6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누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3명한테 나눠준다 그거예요. 3명한테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몇 번을 더 막아주면 된다. 2번만 더 막아주면 되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IP 주소를 받아올 때 지금 이 주소를 받아왔어요. 앞에서부터 24개 막아놨습니다 해서 이 주소를 받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주소 계산하려고 보니까 나는 몇 번을 더 막아야 된다. 추가로 2번을 더 막아야 되더라. 해서 더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슬래시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슬래시 24가 아니라 더하기 2를 해서 슬래시 2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요 한 덩어리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요 마지막 한 덩어리만 이진수로 고쳐서 좀 보자고요. 자, 이진수로 고쳐서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0이 요거고요. 요게 이제 IP 주소의 마지막 자리 쓴 거고요. 자, 마스크도 마지막 자리 좀 써보자고요. 마스크도 마지막 한 덩어리는 내 마음대로 써. 그리고 열어준 거니까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처럼 마스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걸 받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추가로 2번을 더 막아야 돼요. 못 쓰게 막을 때는 1로 막는다 그랬죠. 그때 규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앞에서부터 때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 막고 또 하나 더 막아요. 더 막으면 이제 쓸 수 있는 건 몇 개다? 지금 6개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요 한 덩어리만 봤을 때요. 원래는 8비트잖아요. 마지막 요 한 덩어리가 8비트인데 그 8비트를 IP 수는 지금처럼 원래 0이었으니까 0으로 나올 거고 그때 이제 마스크가 원래는 전부 다 싹 다 0이었는데 내가 추가로 2번을 더 때려 박았으니까 2개를 더 막았으니까 앞에는 이제 1, 1이 되고 나머지 6개만 이제 내가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2의 6승, 2의 6승, 2의 6승 하게 되면 2의 6승이 얼마요? 64죠.
해서 이제 애들한테 주소를 64개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 더하기 64 더하기 64 더하기 64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얼마 나와요? 총 256이 나오겠죠. 왜? 나는 마지막 한 덩어리만 나한테 쓰라고 줬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주소는 0번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해서 총 256개를 쓸 수 있어요. 그 256개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추가로 2번을 더 막았어요. 더 막아서 4개를 만들었다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64개씩 돌아가는 거죠. 해서 64개씩 4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었더니 총 256개가 나오더라.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0부터 255까지 256개가 맞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놈한테 요거 주고 64개 주고 두 번째 놈한테도 64개 주면 돼요. 세 번째 놈한테도 64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개 남죠. 왜? 4개로 쪼갰으니까 3명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개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IP수를 이제 64개씩 주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놈한테 줄 때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주소가 192점, 168점, 1.0번부터 시작해서 주는 거잖아요. 1.0부터 시작해서 64개, 0부터 시작하니까 63번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놈이요. 두 번째 놈한테 주소는 192점, 168점, 1.64번부터가 되겠죠. 왜? 63번까지 첫 번째 놈이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이 64잖아요. 64에다가 64개를 더 주면 돼요. 그러면 64번부터 시작해서 64개를 주게 되면 이제 몇 번까지요? 127번까지요. 그러면 세 번째 놈한테 주소를 줄 때는 192점, 168점, 이제 1점 몇 번부터요? 128번부터 주면 되겠죠. 127까지 두 번째 놈이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 128번부터 몇 개를 준다? 64개를 준다. 64개 주니까 이제 몇 번이 돼요? 19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는 주소 생각해 보세요. 남은 남은 주소는 몇 번부터? 192점, 168점, 1점, 192번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명한테는 요거를 전부 다 나눠주면 되는 거고 남는 거 요거 한 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 0번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똑같은 개수로 그렇게 나눠줬다고요.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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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서브네팅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요거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3개의 서브넷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3개의 서브넷을 나누시오 그랬는데 만약에 2개로 나눠보자고요. 지금 주소는 192점, 168점, 1.0의 슬래시 24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2개의 서브넷으로 나눠라. 2개의 서브넷으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럼 나는 2명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는 몇 번을 때려 박아야 돼요? 한 번만 더 추가로 막아주면 되죠. 한 번만 더 추가로 막으면 지금처럼 2개가 된다고요. 그럼 나는 추가로 한 번 더 막을 거니까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슬래시는 얼마가 나온다? 25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슬래시 24가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한 덩어리만 나보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서브넷 마스크를 요 한 자리만 어차피 앞에 건 다 못 쓰니까 놔두고요. 요 한 자리만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게 되면 원래는 다 0이었어요. 원래는 다 0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2개로 나누기 위해서 한 번은 더 추가로 막아야죠. 그럼 맨 앞에서부터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맨 앞에서부터 막아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1로 고치고 나머지 7개 남았죠. 요 7개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7개니까 총 7개니까 2의 7승에서 총 128개예요. 그냥 얘로 보세요. 자, 여기서는 원래 슬래시 24 2개로 쪼갠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슬래시 24일 때는 여기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0번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총 256개 6개의 숫자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나누기 2 해보세요. 나누기 하면 128이잖아요. 2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2명한테 똑같은 크기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2 하게 되면 128 나온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놈한테 주소를 줄 때는 192점, 168점, 1.0번부터 시작해서
128개를 나눠주면 127까지가 되겠죠. 왜? 0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28개잖아요. 개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놈한테 주겠다 그랬을 때는 192점, 168점, 1.128번부터 1.128번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또 128개 더해주면 255번까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놈한테 주소로 128개를 준 거고 두 번째 놈한테도 128개 준 거예요. 그래서 반반 나눠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소를 더 작게 그렇게 분할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서브 네팅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계산하고 배운 게 IPv4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건 IPv6입니다. V6 버전 6번이요. 자, 버전 6번은 왜 갑자기 나왔냐? IPv4가 총 32비트라 그랬죠? 총 32비트인데 얘가 이제 개수로 따지면 약 42억 개라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다 같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집에 컴퓨터 있죠? 회사 가도 있죠? 아니면 학교 가도 컴퓨터가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스마트 기계, 다른 기계들도 있죠?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인터넷이 되니까 그런 곳에서 전부 다 인터넷 주소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42억 개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쓰려면 주소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IPv6예요. 그래서 이 IPv6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IPv6입니다. 얘는 총 32비트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 IPv6는 총 128비트로 돼 있어요. 주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있죠? 거기다가 IP 주소를 다 집어넣어도 충분해요. 남아요, 주소가. 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8비트의 긴 주소를 사용해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IPv6다. 그럼 얘가 주소가 더 많아졌고 우리가 원래 IPv4를 쓰다가 이제 더 좋은 게 개발된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기능들도 많이 추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IPv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어떻다? 전송 속도가 더 빠르더라. 만약에 IPv6가 나는데 속도가 느려. 그럼 우리가 쓰겠냐고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인증성이 됐든 기밀성이 됐든 데이터 무결성이 됐든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줘요. 그래서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이런 게 뛰어나요. 그리고 실시간 흐름 제어를 하기 때문에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더라. 그리고 패킷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킷 크기에 제한이 없더라. 기본 헤더 뒤에 확장 헤더를 더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확장도 용이합니다. 그러면 IPv6를 기준으로 봤을 때 IPv4가 모체가 되겠죠. 얘를 빗대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IPv4와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IPv4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진 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좋아진 게 IPv6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게 IPv6거든요. IPv6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IPv6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IPv6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고 지나가세요. IPv6의 구성이요. IPv6라는 아이는 총 128비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16비트씩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콜론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해요. 16비트씩 그렇게 자르고 나니까 총 몇 개의 부분, 몇 개의 덩어리가 생긴다. 8개의 덩어리가 그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각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16비트씩 잘라 놓으니까 이것도 숫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람들이 쓰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전부 다 16진수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IPv6는 총 3가지 주소로 나눠져요. 유니캐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고요. 엔드캐스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니캐스트라는 거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1대1 통신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유니캐스트고요. 멀티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그 간에 이제 통신할 때 쓰는 걸 보고 우리가 멀티캐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1대4 통신에서 이제 사용이 되더라. N캐스트라는 것도 1대1 통신인데 이 유니캐스트라는 다른 거는 유니캐스트는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 서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이제 송수신하는 거고 N캐스트라는 거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을 보고 우리가 N캐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IPv6는 이렇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이요. 자,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우리 인터넷 주소는 원래 IP 주소가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도메인 네임 구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주소 쓸 때 www.신화공.co.kr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거 KR이 이제 소속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 CO가 소속 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신화공이 이제 소속 기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www 얘가 이제 호스트 컴퓨터 이름이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호스트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의 이름, 그 다음에 기관의 종류, 그리고 소속 국가명.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위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IP 주소라는 거는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더라. 숫자로 된 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 쓸 때 전부 다 이제 문자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이런 문자로 돼 있는 주소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왜? 컴퓨터가 사용하는 IP 주소는 전부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문자로 된 이 인터넷 주소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누군가는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DNS라는 거는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도메인 네임, 문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로 뭘 해준다?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이 DNS더라. 이런 DNS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버를 보고 우리는 DNS 서버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인터넷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인터넷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세요. NAT요. 우리 NAT라는 거는 우리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이 영어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우리가 이제 NAT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네트워크가 우리 네트워크고 어드레스가 이제 주소죠.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얘가 이제 변환이요. 해서 얘를 바로 직역해 버리면 얘가 이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는 거예요. 이 NAT라는 거는 한 개 이제 정식 IP 주소가 있어요. 우리 정식 IP 주소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한 개 IP 주소에다가 대량의 이제 가상사설 그 IP 주소를 우리가 할당하고 연결하는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NA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NAT라는 거는 IP 주소 부족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NAT요. 얘는 한 개 이제 IP 주소를 사용해서 외부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노드가 어느 시점에는 한 개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IP 마스커레이드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오늘 이제 당장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제 짐 정리 대충 이제 해놓고 내가 이제 컴퓨터를 쓸 일이 생겨서 컴퓨터를 이제 딱 하고 이제 꺼냈어요. 컴퓨터를 싹 다 이제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컴퓨터로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아직 인터넷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SK다, KT다, LG다 그런 이제 인터넷 업체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이 어딘데 인터넷 설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이제 인터넷을 설치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설치하는 그 기사분이 우리 집에다가 이제 인터넷 쓸 수 있게 인터넷 세팅을 전부 다 이제 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다가 이제 인터넷 선을 하나 딱 하고 이제 꽂아줘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 설치가 싹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내 컴퓨터에다가 IP 주소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요. 그때 그 설정된 그 주소를 보고 우리 이제 공인 I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2대 컴퓨터가 만약에 더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들도 우리가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구입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유기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공유기를 샀어요. 공유기를 사서 지금 공유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설치하시는 그 기사분이 내 컴퓨터에 꽂아준 그 선 있죠? 그 선을 이제 공유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랑 이 공유기랑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유기가 알아서 이 컴퓨터들마다 전부 다 이제 IP 주소를 싹 다 이제 나눠줍니다. 그때 우리 집에 이제 설정된 그 공인 IP 주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공인 IP 주소를 이 공유기가 가지고 있고 그 공인 IP 주소랑 다른 주소들을 싹 다 이런 컴퓨터들한테 싹 다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이 공유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하나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공유기가 나눠준 그 IP 주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사설 IP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 주소도 이제 공유기가 나눠줬고 얘 주소도 이제 공유기가 줬고 얘 주소도 이제 공유기가 줬다고요. 해서 이 네트워크 우리 집에 들어있는 이 컴퓨터들끼리는 서로 이제 통신할 때 전부 다 이제 사설 IP 주소라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전부 다 통신을 각각 전부 다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사설 IP 주소는 공유기가 이제 나눠준 그 주소기 때문에 이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컴퓨터가 사설 IP 주소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만약에 인터넷에 나가겠다. 그러면 이 공유기 자체에서 이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얘가 이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주소를 중간에서 변환을 이제 해준다고요. 그리고 얘가 또 나가겠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컴퓨터도 사설 IP 주소를 쓰고 있겠죠. 근데 얘가 또 인터넷으로 나가겠대요. 그러면 그때 이 공유기가 이 사설 IP 주소를 또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그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해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우리 집 안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사설 IP 주소를 쓰지만 어떤 컴퓨터가 됐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외부로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나가겠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설 IP 주소를 이제 공인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NA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P 마스커레이드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리눅스라는 그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리눅스라는 그 운영체제에 NAT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IP 마스커레이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리눅스 서버라는 거를 통해서 서버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 IP 마스커레이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요 NAT라는 거는 우리 이제 사설 IP 주소를 이제 공인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해 주는 그런 이제 기능 그걸 보고 우리가 NAT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는 집에서 이제 공유기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공유기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공유기 자체에 요 NAT 기능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은 이제 하나만 신청하고 그 하나의 인터넷을 가지고 여러 대 이제 컴퓨터가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우리 NAT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요. 이 트랙설트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우리 트레이스 라우트의 약자예요. 이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는 보통 이제 언제 쓰냐? 만약에 내가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상이 이제 다른 컴퓨터랑 이제 통신하는데 갑자기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졌어요.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려고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입력을 했는데 그 특정 사이트가 이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화공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창에다가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는데 그때 그 홈페이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뜨면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홈페이지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시나공 홈페이지 자체 이제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우리 트랙설트요. 이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는 인터넷 서버까지 가는 그 경로 있죠. 그 경로를 추적해주는 그 명령어가 우리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입니다. 그때 이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때 IP 주소도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찾아가는지 그 경로의 개수도 나타나고요. 각 구간 사이에 데이터 왕복 속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서 네트워크 속도가 만약에 엄청나게 갑자기 느려졌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트랙설트 이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왕복 속도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해서 이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는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이제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 망 자체 이제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랙설트라는 이 명령어는 우리 이제 윈도우에서는 도스상 있죠? 커맨드상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해줘요. 그때 입력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트랙설트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때 결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쓰고 IP 주소를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위치한 곳부터 시작해서 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몇 개의 이제 경로를 거치는지 그런 이제 장비의 이제 개수도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각 구간 사이에 그때 데이터 왕복 속도 같은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각각 이제 거칠 때마다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그때 중간중간에 우리 IP 수도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우리 트랙설트라는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이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